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자, 민법이죠. 신의척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신의척 파트에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그 출제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 5개 지문이 개별 판례의 어떤 결론을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든지 신의척과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묻는 형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민법 총칙 중에서는 매년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도 대부분의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 내용이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렇지만 우리는 답을 찾는 어떤 기술적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의척 파트도 매번 출제되는 영역에서 매번 약간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당 파트를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은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합니다. 자, 민법이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즉 신의 성실의 원칙은 줄여서 신의칙. 다시 어떻게 읽어달라 그랬죠? 조리로 읽어달라 그랬다 그죠? 따라서 조리라 하면은 우리가 민법 1조 민법의 법원에서 배웠습니다. 온갖 좋은 의미의 어떤 단어들은 다 조리를 표현하는 단어에 해당했다. 통념, 사회 질서, 정의 형평, 사람의 이성에서 생각되는 규범, 사물의 본질적 법칙, 즉 온갖 용어들은 다 신의척을 표현하는 단어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의척, 조리를 다른 말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건전한 국민들의 법적 상식을 조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척 파트에서 개별 어떤 판례들을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즉 내가 건전한 법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례 결론이 나의 생각과 일치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개별 판례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판례의 어떤 결론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판례를 설명하고 있는 어떤 용어들이 익숙치 아니하므로, 그래서 제가 용어들을 같이 설명을 하면 그 부분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내용으로 갑니다. 첫 번째, 권리 행사. 자, 느낌 정도만 가지시면 돼요. 자, 권리라 하면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했다. 그럼 행사라면은 그 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을 행사라 합니다. 따라서 개개 권리마다 그 행사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권이라면은 청구권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의무 이행을 청구를 하고 먼저, 그래서 의무자가 그 청구에 따라서 이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을 수령하는 형식으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할 것이고, 지배권이라 하면은 타인의 도움 필요 없이 권리자 자신이 직접 권리 객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 이익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를 할 겁니다. 형성권이라면은 권리자가 단독으로 의사를 표시해서, 그죠? 의사 표시 방법은 재판을 행사하든 재판의 방법을 행사하든 이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채권자 취소권 등 일정한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으로 행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항변권이라면은 청구권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의무 이행을 청구를 해 왔을 때 의무자 측에서 일정한 이유를 들어서 그 이행을 거절하는 식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권리 행사의 한계, 여기다가 제목에다 체크를 하시고 가볍게 터치합니다. 내가 권리자라면은 그 권리의 행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자유?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렇지만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권리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리 행사에는 사회성 공공성에 의한 제한이 있더라. 거기다가 제목 정도만 체크할게요. 따라서 첫째 줄이죠. 사회성 공공성에 의한 제한이 인정이 되더라. 자, 설명을 합니다. 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나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때 그 소유권 행사는 나의 자유가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멋대로 토지를 형질을 변경을 할 수가 없고 내 멋대로 그 토지 위에다가 아무런 건축물이나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일정한 한계가 있더라. 즉 사회성 공공성에 의한 권리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뒤따르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 행사의 한계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상의 조문이 지금 배우고자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해당하는 조문입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다시 줄여서 신의척으로 우리가 읽어달라 했죠. 자, 개념, 연역은 가볍게 터치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즉, 신의척이라면 말 그대로 믿음 관계죠.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멋대로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믿음에 쫓아서 성실히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하고 반대로 내가 의무자라면은 권리자의 믿음에 맞춰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을 해라.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면은 법률 관계 당사자는 항상 뭐요? 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감으로써 자신만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서 권리 내지 의무의 이행을 성실히 행사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을 신의척이라 합니다. 자, 연영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생성된 법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을 수입해서 쓰고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의 역사는 대륙법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서구 유럽은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흘러서 나옵니까? 로마죠. 그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으로부터 유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륙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된 나라가 프랑스죠. 따라서 프랑스 민법에서 최초로 계약의 해석의 원리로 도입을 했고, 자,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독일법에서는, 그 다음에는 독일이 근대화됐죠. 독일법에서는 더 범위를 넓혀서 채권법 전체의 지도 원리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를 했고, 마지막에 서의서에서는 뭐예요? 채권법 플러스 아예 민법 전체의 지도 원리로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죠. 서양법을 수입해서. 따라서 가장 최신의 법이 선진적인 법이죠. 따라서 서의서법과 같이 민법 전체 지도 원리로 신의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신의척은 뭐예요? 그 적용 범위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죠?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면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의 단골 주제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법조문의 법적 성격. 그 제목에다 밑줄 것이고, 자, 제목요. 일반 조항이다. 거기다 칠게요. 자, 우리가 첫째 주에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일반과 대비되는 게 개별 내지는 특별이죠. 그죠? 특별.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조문도 두 가지 어떤 성격을 가진 조문이 있다. 즉 개별 조항이라면 개별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을 개별 조항. 그럼 일반은 뭐예요? 모든 사건에 두루두루 적용되는 조항을 일반 조항이라 합니다. 따라서 신의척은 매매 등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 조항이 아니라 모든 민사 사건에 두루두루 적용되는 개별 조항. 순서가 개별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일반 조항은 보충적으로 더죠. 따라서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의척은 민법 전체겠죠. 민법 전체. 자, 우리가 첫째 주에서 했던 부분을 떠올려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60%가 출제가 되는 민법 총칙은 용어는 총칙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어디까지에만 제3법까지에만 적용이 된다 했죠. 근데 신의척은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제3법뿐만 아니라 뭐요? 민법 전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가족법 끝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 일반 조항 밑줄 것이고. 자, 내용 읽어볼게요. 민법 2조의 신의처건 법률관계 당사자는 자신만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추상적 성격의 조항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일반 조항이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자, 적용 요건은 쉽게 넘어갑니다. 자, 적용 요건을 깊이 있게 우리가 속이는 지문 형태는 출제가 되지 아니할 겁니다. 자, 적용 요건 1번 보세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개별 조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자, 체크합니다. 개별 조항과 일반 조항이 있으면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개별 조항을 우선 적용하고 일반 조항은 뭐예요? 개별 조항에 규정이 없으면 보충적으로, 그죠? 따라서 일반 조항에 해당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규범이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따라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개별 조항을 가지고 먼저 사건을 해결하고 그 결론이 마땅치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신의척을 보충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자, 나머지 쭉 볼게요. 따라서 신의척의 원칙을 구체적 어떤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이라든지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의무 등 상대방의 이익관계도 뭐요? 여러 가지 모든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서 신의척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더라도 뭐요? 그 권리행사가 신의척에 위배되면은 허용될 수가 없죠. 즉 권리행사는 상대방 이익을 고려해서 성실히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이양의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신의척 위반을 이유로 부정하려면 상대방의 믿음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따라서 상대방의 신의를,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었거나 뭐요? 객관적으로 봐 상대방의 믿음을 가졌음이 정당한 상태에서 그 믿음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있었을 때 신의척 위반을 이유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자, 가볍게 터치합니다. 그래서 일반 조항의 의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의척 파트에서 가장 많이 우리 시험에 답이 됐던 지문입니다. 강행규정 체크할게요. 강행규정.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볼게요. 민법은 공법이 아닌 사법이죠. 사법이기 때문에 민법 조항의 법적 성질은 원칙, 민법은 사법의 하나로서 사적 자치 이념이 지배하므로 민법 규정은 이미 규정임을 원칙으로 하더라. 다만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관련해서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 당연히 이미 규정이 원칙이므로 어떤 것이 강행 규정으로 해석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생겼죠. 우리가 배우자는 신의 성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관한 민법 2조는 이미 법규가 아니라 강행 법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빨간색으로 색칠하시고, 자, 강행 법규 볼게요. 따라서 권리 행사 내지 의무의 이행이 신의척에 위반한다, 그죠? 또는 권리 남용이다 여부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 주장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민법 2조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척 위반이다.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은
거의 매번 5개의 지문 중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0번 출제가 된다면 7번 정도는 매번 5개의 지문 중에 포함이 되고 그 중에서 반 이상은 이 부분을 답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조 1항과 2항의 관계입니다. 중복 적용설이란 제목을 붙이지만 그 제목 자체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내용을 봅니다.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죠. 즉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척에 반하면 이항의 권리 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동전의 앞뒷면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이를 중복 적용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자, 그 내용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강행 교정이다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의척의 적용 범위 체크를 할게요. 적용 범위. 자, 앞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대표적인 일반 조항적 성격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척은 제3법에 한해서 아니라 뭐요? 민법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첫째 줄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 원칙 체크하시고, 따라서 OX로 물어볼게요. 민법 2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원칙 가족법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이렇게 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척은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제3법뿐만 아니라 뭐요? 민법 전체, 가족법까지도. 그 다음에 둘째 줄 밑줄 볼게요. 모든 법의 일반 원칙. 즉 당연히 우리가 사회에서 공동체 한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나만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같은 신의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당연히 상식상 민법의 영역에서만 타당하는 원칙이 될 수 없죠. 따라서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상법, 소송법 등 우리 모든 사회생활에서 공동체 일원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에 뒤따른 가장 최소한의 행동 원칙이 일 수밖에 없다 그죠. 따라서 신의척은 모든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있는 신의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원칙 뭐야? 모든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되죠. 따라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떠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이 같은 표현이 있으면 뭐요? 바로 틀린다 그죠. 따라서 신의척은 모든 법률 관계의 일반 원칙이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법률 관계에서는 다 적용이 되죠. 따라서 이게 요령입니다. 따라서 민법이죠. 즉 신의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일정한 법률 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이 같은 표현이 있으면 뭐예요? 일단은 틀린 겁니다. 일단 틀린 거예요. 따라서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모든 법률 관계에 다 적용된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 민법 2조는 강행 교정이다 그죠. 적용 범위와 관해서 신의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민법 끝까지,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신의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주된 적용 범위는 체크는 하지 말게요. 자, 주된 적용 범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출제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키포인트가 요거예요. 신의척.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교과서 38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제례 법조문 2조이랑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영은 상대방의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근데 이 양 권리는 아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조문의 차이점 보세요. 신의척은 상대방의 신의에 쫓아서 그죠.
따라서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에 쫓아서. 따라서 이와 같은 신의척이 적용되려면은 상대방과의 믿음 관계, 즉 다른 말로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신의척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상대방의 믿음에 반해서 이런 의미니까. 따라서 신의척이 적용되려면은 권리 행사자와 상대방과 사이에서 일정한 믿음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관계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법률 관계가 채권 관계죠. 그 신의척은 주로 채권 관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하 권리는 암용하지 못한다. 즉 신의,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조문상으로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죠. 따라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신의척과 달리 뭐요? 믿음 관계, 즉 신뢰 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 물권법 영역입니다. 물권법 영역.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우리가 어떤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모 도시에서 개발업자가 낙후된 동네를 통째로 사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로 앞부분에 있는 어떤 주택들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있는 주택들을 일부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이건 도로예요. 노소예요. 갑이 다 구입했어요. 개발업자 갑의 소유입니다. 뒷부분은 일부 주택들은 구입 못했죠. 계속 매수 제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땅이니까 소유권의 비행자에서 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출퇴근하려면 도로에 접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죠.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유권자란 이유로 도로에 통하는 여기다가 담장을 높게 쌓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소유자니까 당연히 내 땅에다가 담장을 쌓는 게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보죠. 그렇지만 권리 행사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뒤에 거주하는 A라는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도로에 통해서 그 담장을 넘다가 낙상하여 낙태까지 잃어버렸다 그러죠. 이와 같은 경우 우리 상식적으로 법적으로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와 같은 담장을 높게 쳐서 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통행치 못하게끔 이와 같이 담장을 높게 쌓는 것은 아무리 소유권자라도 허용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겠죠. 이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행사가 그 권리가 인정되는 한계를 벗어나면은 권리 남용서 허용될 수 없다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믿음 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적용이 될 수 있고 대표적인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소유권 등의 남용과 관련해서 물권법에서 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주된 적용 범위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이 부분을 답을 한 번 없어요. 근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갑니다. 양자의 구별의 가장 키포인트 단어가 뭐죠? 요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당연히 상대방의 믿음에 반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을 한 경우는 신의척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같은 신의척이 적용되려면 믿음 관계 있는 자 사이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신뢰 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 한해서만 신의척이 적용될 수가 있다. 근데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이하 단순히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뢰 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도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다음 신의척의 기능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습니다. 신의척은 다른 말로 조리죠, 그죠? 그래서 민법 1조에 하면 민사 사건의 최종적인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원의 역할을 한다 그죠?
따라서 민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문법이 존재한다면 성문법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고, 성문법이 없다면 두 번째, 간섭법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근데 간섭법조차 없었을 때는 뭐야? 신의적, 즉 조리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민법의 법원에 해당하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민법 1조에서 배웠습니다. 그다음 해석 기준. 신의척은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마지막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의척은 조리로서 개개 법률 조항을 해석하거나 뭐요, 또는 당사자의 계약, 법률행위 등이 있었을 때 그 계약, 법률행위 등을 해석하는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 또는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뭐요, 이를 통해서 법률 조항 또는 법률행위를 해석해서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 내지 의무가 생겼느냐, 그죠? 즉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시 체크할게요. 신의척은 법률 또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이 부분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기능, 또는 뭐요, 당사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이 부분 쉽지 않습니다. 답은 아니었지만 한번 우리 시험에서 지문화가 되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밑에 판례가 있죠. 자, 판례 1번 판례를 보세요. 병원과 입원 환자 간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권리 의무가 어떤 게 있느냐. 입원 환자 측은 치료에 합당한 어떤 치료 등의 서비스를 병원 측에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반면에 병원 측은 그에 합당한 치료 등에 전념할 의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신청은 다른 말로 법적 상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즉 입원 환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치료 의무뿐만 아니라 병원 측은 입원실에 둔 입원 환자의 어떤 핸드폰 등 기중품을 도난으로부터 방지할 부수적인 의무도 뭐요? 신의처로부터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신의척은 해석을 통해서 뭐요?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어떠한 권리가 생기느냐, 그죠? 또는 반대로 상대방에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을 하느냐. 역시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또 하나, 아무리 권리 행사 같이 보일지라도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척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신의척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죠? 예, 그런 의미. 자, 몇 번 반복할게요. 신의척은 어떤 해석의 기준의 하나로서 결론, 신의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가 생기느냐, 이를 밝힘으로써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의척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 자, 이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지 마시고, 신의척은 개별 조항이 아니라 대표적인 뭐요? 일반 조항이라 했죠. 일반 조항. 그래서 당사자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매매에 따른 법적 분쟁이 생겼다. 그 분쟁 해결은 매매 파트에 실려 있는 그 조항들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어떤 분쟁 해결 결과가 뭐요? 국민들의 어떤 법적 상식에 맞지 아니한다, 그죠? 그때 법적 상식에 맞는 구체적인 어떤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뭐요? 도출하기 위해서 신의척을 보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를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자, 일단 체크하지 마시고, 자, 내용 보세요. 신의척 내지 권리남용 금지 규정은
대표적인 일반 조문이죠. 따라서 개별 사건의 어떤 개개 법률을 획일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상식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서, 시정하여 뭐요?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은 순서가 개별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신의적 뭐요?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개별 조항의 적용 결과가 우리 상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신의책을 적용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 예를 판례 3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판례 3번을 가지고. 자,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개별 판례 3번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수인이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매도인이 되겠죠. 자, 매매 대금이 1억입니다.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9,990만 원까지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요? 1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완벽한 채무의 이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일정한 요건에서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 매매 파트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 상식에 비춰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어떤 계약의 내용이 다 이행이 됐죠. 근데 극히 경미한 일부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체를 없던 것으로 해제를 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 아니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신의책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를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이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 출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신의책을 적용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뭐요? 없던 권리를 창설은 다른 말로 뭐요? 발생이죠. 즉 권리자의 권리를 생기게 하는 기능, 또는 권리자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기능,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만 신의책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 자, 1번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2번 판례, 교과서 2번 판례입니다. 즉 상식적으로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아파트를 분양코자 하는 분양업자는 그 주위에 어떤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들, 혐오시설의 설치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당연히 뭐요?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겠죠. 그죠?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무가 신의책부터 발생을 하다. 반대로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뭐요? 반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없던 권리를 창설, 있던 것을 변경, 있던 것을 소멸케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권리 창설, 변경, 소멸의 기능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신의책의 기능까지 봤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할 거. 자, 다시 한번요. 신의책의 법적 성격가서 1번 일반 조항이라는 그 의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강행 규정이죠. 그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 위조는 강행 규정. 그 다음 적용 범위. 신의책은 민법 전체적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죠?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 관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책의 기능. 신의책은 해석의 기준의 하나이죠. 그죠? 따라서 신의책을 통해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기능. 이를 통해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의적은 근래창설 변경 소멸의 기능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던 그와 같은 내용들은 단골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의척의 한계로 갑니다. 한계. 자, 이 부분도 단골입니다. 체크할게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민법 전체 지도 원리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신의척도 뭐요? 자기보다 더 힘센 원칙이 있으면 신의척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한능력자 제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운 바 없죠, 그죠? 그렇지만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는 사회적 약자죠. 약자죠, 그죠? 그래서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제도와 신의척 제도가 충돌하면 뭐예요? 제한능력자 제도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신의척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없어요. 따라서 본문 보세요. 따라서 제한능력자 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를 할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둔 규정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의척은 이 경우는 적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제한 능력을 유로 취소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어서 뭐요? 신의척에 반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신의척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척의 취소권의 행사를 신의척을 이유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별 강행법규와의 관계. 단골이요. 신의척은 강행법규죠. 강행법규인데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강행법규가 아니라 일반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 강행법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개별과 일반이 충돌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개별 강행법규가 우선하죠. 따라서 일반 강행법규는 개별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은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의척은 개별 강행법규에 반하면 신의척은 반한다는 것은 위반한다의 줄임말이에요. 따라서 신의척의 적용 결과가 개별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신의척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 가진 그 세 번째 판례를 보세요. 을이 투신회사의 권유에 따라서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약속을 했느냐? 투신회사가 뭐예요? 고객에게 주식 투자로 만약에 깡통이 되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뭐예요? 돌려주겠다. 이와 같은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주식 투자는 오로지 누구의 책임 하에서? 당연히 자신의 책임 하에서죠. 그죠? 자신의 책임 하에서. 따라서 이와 같은 투신회사와 고객 간의 약정은 정권거래법에 반해서 뭐예요? 무효입니다. 정권거래법은 강행법규. 이와 같은 약정은 뭐예요? 강행법규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수 없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금은 돌려주겠다. 이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는 무효이므로 그래서 깡통이 됐어요. 그 같은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무효이므로 투신회사는 원금을 고객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권거래법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우리가 신의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 경우 약속을 지켜라 하는 순간 어떠한 결론이 됩니까? 정권거래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약속은 무효이기 때문에
주지 말아가 결론이죠. 근데 신의책을 적용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의책의 적용 결과가 개별 강행법규에 위반하죠. 그런 경우는 신의책은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신의책을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결론이 되어버리죠. 그죠? 따라서 신의책 적용 결과가 개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는 신의책은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 일반화하면은 4번입니다. 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강행법규 위반, 이것을 줄여서 뭐요? 반한다, 그죠?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해서, 자, 무효를 주장, 거기다 체크할게요. 무효를 주장한다 해서 이를 신의책 원칙이 뭐야? 반한다. 위반한다의 줄임말이요. 예. 위반하거나 신의책에 위반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없다니까 뭐예요? 부정의 부정이죠. 따라서 신의책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다 볼 필요 없어요. 여기다 체크합니다. 앞부분은 뭐예요? 그 행위가 무효가 된 이유를 담고 있죠. 무효가 된 이유를 담고 있어요. 왜 무효가 됐느냐? 그와 같은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배됐기 때문에 무효된 거죠. 자, 우리가 무효 취소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이 이와 같은 법 위반을 했죠. 그죠? 그렇지만 결론, 그와 같은 법 위반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주장은 뭐예요? 신의책 위반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신의책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남용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 시간에 뭐예요? 시험 시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는 순간 오해할 수 있어요. 내 감정에 어떤 휩싸여서 그죠? 자기가 나쁜 짓을 해놓고 이를 무효 주장해서 정말 나쁜 놈이네, 그죠? 허용할 수 없다가 역시 내 감정에 따른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근데 뒤돌아서는 순간 뭐예요? 나쁜 놈이네, 그죠? 나쁜 놈이 자신이 그 같은 행위를 해서 무효 주장선 있을 수 없다, 그죠? 그 같은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판례를 계속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앞부분은 무효가 된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결론. 무효가 됐다면 그 무효는 뭐예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효 행위를 뭐예요? 자신이 했던, 타인이 했던 결론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주장은 신의책 위반이 될 수가 없다. 즉 신의책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남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의 판례들이 교과서에서 2번, 3번 요게 개별 사건들을 모아둔 거예요. 개별 사건들이 무효가 된 이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심화반서 개별 판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죠? 결론, 요거예요. 앞부분은 무효의 어떤 근거 등을 쭉 담고 있습니다. 왜 무효가 됐냐, 그죠? 무효가 되었다면 결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그 무효 주장은, 즉, 자신의 어떤 행위를 무효를 주장을 하든 상관없죠. 즉 자신이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뭐예요? 그 결론, 그 행위는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이므로 결론이 무효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효 주장이 신의책 위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의책 위반이 될 수가 없다. 효과로 갑니다. 민법 2조의 관계입니다. 2조 1항과 신의책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동전의 앞뒤면 중복 적용된다 그랬죠. 즉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2항의 권리남용이 되고 의무자의 의무행위 신의책에 반하면 의무 불이행이 된다 그죠. 불이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신의책과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거 대표적인 게 신의책에 관한 민법 2조는 대표적인 강행 규정에 해당하더라. 따라서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책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더라, 그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신의척은 민법 전체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더라. 신의척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뭐요? 2번 법률행위 해석 등의 기준으로서 작동하여 이를 통해서 당사자의 어떤 권리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기능, 이를 통해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더라. 기타 권리 창설, 변경, 소멸의 기능을 수행하더라. 그 다음에 41페이지 신의척의 한계. 신의척은 자기보다 더 높은 이념이 있다면 신의척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두 가지죠, 그죠?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를 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한능력자 제도와 관계하에서는 신의척은 적용이 없다. 따라서 제한능력자 척의 취소권 행사를 신의척을 이유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신의척은 강행법규지만 일반 강행법규이므로 개별 강행법규와 충돌하면은 개별 강행법규에 반하는 신의척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행위를 한 자일지라도 뭐요? 이를 이유로 그 행위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그 무효 주장 행위는 신의척 위반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의척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은 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가 신의척의 어떤 일반적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던 파트는 반드시, 그죠? 단골 질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파생 원칙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